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디자인 시스템을 피그마 파일과 연동시켜서 에셋을 가져와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강의 중에서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타일 적용, 컴포넌트, 그리고 베리언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파일이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위에 있는 파일들을 제공을 해드렸고 이 파일을 토대로 스타일과 컴포넌트를 아래쪽에 디자인을 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스타일 적용과 컴포넌트 및 베리언츠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그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미리 보시고 난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만 보실 분들은 그냥 이 영상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실습 파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시스템을 제가 아래에 만들어 놨습니다. 컬러 스타일 지정과 텍스트 스타일도 지정을 해뒀고 왼쪽에는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컴포넌트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로고 베리언츠, 버튼 베리언츠, 확인 취소 버튼과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들, 또한 하단에 뜨는 팝업과 일반 팝업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 이 컴포넌트를 다 만들고 나서 이 컴포넌트를 여기 이 새로운 피그마 파일에다가 연동을 시킬 건데요. 지금 새로운 파일과 디자인 시스템을 분리한 이유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파일과 이 디자인을 할 파일을 함께 만들게 되면 어떤 게 시스템에 들어가고 어떤 걸로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특히 협업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컴포넌트, 컬러 스타일, 텍스트 스타일, 그 외 다양한 요소들을 담은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새로운 파일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에 적용된 요소를 바탕으로 다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는 New 파일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 커맨드 N New 파일을 직접 바로 열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파일에 제가 만들어놨던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을 할 겁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이 아니라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새 파일에 여기다가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볼 거예요. 지금 왼쪽 파일에는 디자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오른쪽 파일에는 시스템이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심지어 오른쪽에는 따로 지정해놨던 스타일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 디자인 시스템 연결이라는 파일과 왼쪽에 있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파일을 연결을 시킬 건데요. 서로 다른 파일끼리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이 디자인 시스템 연결이라는 파일에 왼쪽에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 시스템이 퍼블리싱이 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누구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딱 스위치를 켜줘야 하는데요. 퍼블리시를 하는 방법은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파일 옆에 에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셋 탭을 눌러주시고 에셋 옆에 라이브러리, 책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누르면 이 디자인 시스템을 퍼블리시 할 수 있는 버튼이 등장을 합니다. 이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것들을 퍼블리싱 할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페이지 안에서 다른 요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필요한 요소들, 즉 유튜브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들만 다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퍼블리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딩이 되면서 이렇게 퍼블리싱이 되고 있는 상태값이 표시가 되고요. 성공적으로 퍼블리싱이 되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 연결, 여기다가 아까 퍼블리싱 해준 파일을 연결을 시켜줄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파일 탭 옆에 에셋 탭 있습니다. 에셋 탭 선택해주고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책 모양 아이콘 누르게 되면 어떤 걸 연결할래?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만 보이게 되는데 이때 나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파일을 연결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직접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파일을 추가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서 add to 파일을 합니다. 즉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파일을 나의 디자인 시스템 연결이라는 파일과 연동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add to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added, 더해졌다 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에셋을 보시면 이 로컬 에셋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 화면에서 디자인을 했던 부분이라 무시를 하셔도 되고 새롭게 연결된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요게 이 에셋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개의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친절하게 표시도 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은 너가 어디다 저장한 요소들을 가져올까라고 물어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일 중 스타일 앤 컴포넌트에 있는 이 요소들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스타일 컴포넌트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요소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같은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는 로고가 필요하죠. 이럴 때는 이 로고를 그냥 여기다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결시킨 디자인 시스템 속 파일 속 컴포넌트 요소들을 직접 에셋에서 꺼내 쓰는 겁니다. 에셋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때 인서트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컴포넌트에서 복사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가입하기 돌아가기 로그인 버튼을 가져올 때는 이 긴 버튼 클릭을 해서 인서트 인스턴스 선택을 하면 되는데 프로퍼티를 가입하기를 가져올 건지 돌아가기를 가져올 건지 로그인을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인서트 인스턴스를 해서 프레임을 가져와도 되고 그리고 이 친구 역시 어차피 자식이잖아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복사하고 각각의 프로퍼티를 돌아가기 로그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미 디자인 시스템에서 이 긴 버튼들을 다 베리언츠로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팝업이 있죠. 이 팝업은 아예 하단 팝업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 하단 팝업 같은 경우도 클릭해서 인서트 인스턴스를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왼쪽에 있는 에셋에서 바로 즉시 드래그를 해서 프레임 안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성을 보면 인스턴스 형태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알림 화면인데요. 알림 화면은 에셋에서 팝업을 가져와서 쓸 겁니다. 팝업을 드래그 드랍 해서 가져와서 인스턴스 형태로 넣어줬고 이 팝업이 동일하게 알람 설정이라는 프레임에도 들어가는 카드이지만 안에 내용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옆에 알람 설정이라는 프레임에 넣어주고 내용만 바꿔주는데요. 어차피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즉시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해서 새 영상이 올라오면 알려드릴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역시 왼쪽에서 카드 형태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왼쪽에는 카드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디자인 시스템에서 컴포넌트화로 구축을 해서 가져와야겠죠. 혹은 여기서 작업한 걸 만들어서 디자인 시스템 파일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의 디자인 시스템에서 확인했던 이 전체 하나의 카드 형태를 다시 컴포넌트화를 시킬 건데요. 지금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복사를 해보고 어떻게 오토 레이아웃 시킬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화를 하는 이유는 아까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을 했을 때 텍스트를 바꿨을 때 자동으로 줄어들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카드 또한 옆으로 늘어났을 때 구독 버튼은 이쪽으로 움직여야 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카드 역시 오토 레이아웃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같은 방향인 요소인 텍스트, 이 채널명과 채널, 구독자 수 함께 선택하고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화를 해주고요. 이 텍스트 프레임과 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인스턴스를 함께 선택을 하고 Shift A로 다시 오토 레이아웃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과 뒤에 있는 배경까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화를 시켜주는데요. 이때 반응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카드를 늘렸을 때 구독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이 각각의 사이의 간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오토로 만들어서 프레임에 맞게 쫙 펼쳐지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간격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를 해서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정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옆으로 펼쳐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움직였을 때 아직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리사이징 값을 바꿔야 하는데요. 지금 넓이 값을 보면 부모 프레임 안에 있는 자식 프레임이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 값을 필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프레임을 늘려보면 이렇게 구독 버튼은 잘 늘어나는데 아카데미도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카데미는 이 오토라는 간격값을 가지면 안 되고 지정된 간격값을 가져야 이 원과 붙어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카데미라는 텍스트와 이 원이 자식 프레임 안에서 한 번 더 본인들끼리 묶여있는 오토 레이아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뒤에 있는 배경까지 오토 레이아웃화가 됐지만 두 가지만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화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정한 간격이 생긴 게 보이죠? 이 간격도 원하는 대로 한번 저는 12로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프레임을 다시 늘려보면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에 구독 버튼만 프레임 따라서 채워지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는 하나의 컴포넌트 요소로 만들 거기 때문에 커맨드 옵션 K 컴포넌트화를 시켜줬고요.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채널 카드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컴포넌트니까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 섹션에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디자인 시스템 연결에 돌아와서 에셋을 확인하는데 에셋에 아까 제가 만든 이 채널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갔다가 돌아와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바뀐 내용을 퍼블리싱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에서 어떠한 내용이 바뀔 때는 반드시 퍼블리싱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에 파일 옆에 에셋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누르고 여기서 퍼블리싱을 했죠. 지금 보시면 9가지가 바뀌었다라고 뜹니다. 즉, 이 파일에서 9가지의 변경 요소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걸 확인을 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삭제를 해주고 필요한 요소, 즉 내가 변경된 값을 보내줄 요소만 선택을 한 다음 퍼블리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퍼블리싱이 되는 프로세스는 하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 연결에 오면 여기 채널 카드가 잘 에셋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카드 역시 구독 프레임에 넣어줄 거라 여기다 가져와주고 총 6개의 프레임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커맨드 D, D 해서 총 6개의 채널 카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 역시 구독 화면과 동일하지만 단지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에 대한 프로퍼티가 다른 거니까
구독 안에 있는 이 인스턴스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좋아요 프레임에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구독 버튼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좋아요 버튼으로 바꿔야 하니까 프로퍼티를 좋아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각각 프로퍼티를 커맨드로 선택을 해서 커맨드 시프트에서 그룹 안에 있는 인스턴스 안에 있는 각 요소만 선택을 해서 모두 좋아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에서도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일부 인스턴스, 구독 버튼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만 구독 중으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되면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에셋을 가져와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이 콘스트레인과 리사이징을 적용해서 이 친구들이 프레임이 늘어났을 때 반응하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화면에는 아직 이 채널 로고, 채널 사진이 부족한데요. 이때 채널 사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채널 얼굴, 즉 채널의 로고나 관련된 이미지들을 여기다가 랜덤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랜덤한 사진을 어디에 넣어둘지 여기다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인스턴스가 되어 있더라도 커맨드를 누르면 해당 영역만 바로 직접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원만 단독적으로 함께 잡고 싶을 때는 커맨드를 누르면서 시프트로 동시 선택, 커맨드 시프트 해서 각 카드 안에 있는 요소들만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랜덤하게 넣기 위해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피그마에서 플러그인을 실행하는 방법은 하단 도구 패널에서 액션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 커맨드 K로 열어주면 되고, 여기서 올 탭 옆에 플러그인 앤 위젯 탭이 있고 여기를 선택을 해서 언스플래시라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그인이 실행이 되고요. 저는 디자인과 관련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트나 컬러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아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오른쪽 플러그인에서 랜덤으로 제한한 아트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 중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랜덤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채널들이 모두 브이로그라서 대부분 채널에 얼굴이 있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 중에서 이 포트레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바가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얼굴이 반영됩니다. 만약 나는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서치 탭을 눌러서 여기서 디자인이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 거는 유료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우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친구들을 하나만 선택을 할 때는 넣어줄 요소를 하나 선택하고 직접적으로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랜덤하게 돌리고 싶다면 아까처럼 넣어줄 요소를 모두 선택을 하고 프리셋 탭에서 인서트 랜덤 전체 랜덤으로 넣기 하면 이 전체 카테고리에서 아무 사진이나 랜덤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그인을 알려드렸는데요. 확실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피그마에서 어떠한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때 직접 모든 사진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도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여기다가 오토 레이아웃과 리사이징 값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유튜브 가입 프레임을 늘렸을 때 이 버튼도 함께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 버튼 3개도 하나의 묶음이고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이 자체에 다시 오토 레이아웃을 씌워줘도 좋겠죠?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을 넣어주는데요. 기왕이면은 패딩 값을 여기다가 동일하게 넣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옵션을 눌러보면 양옆에 그리고 위아래 간격이 나옵니다. 저는 양옆 34, 33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를 252로 줄이고 양옆을 34 패딩 값을 줘보겠습니다. 패딩 값을 줄 때는 오른쪽 오토 레이아웃하에 34를 넣어주고 프레임 끝에 맞추고 쭉 늘려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 프레임을 늘렸을 때 결국 이 버튼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콘스트레인을 바꿀 겁니다. 지금 콘스트레인은 왼쪽과 위쪽에 붙어 있지만 이 버튼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가까우니까 아래쪽에 빨래 집게를 꽂아주고 또 왼쪽이 아니라 양옆으로 잡아당겨서 옆으로 늘어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레프트뿐만 아니라 시프트를 눌러서 레프트 라이트로 함께 잡아주고 프레임을 늘려보면 이렇게 버튼도 함께 길어집니다. 유튜브 로고 역시 늘렸을 때 가운데로 따라와야 하니까 이 로고의 콘스트레인트도 왼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따라온다. 늘렸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반응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팝업도 한번 프레임이 늘어났을 때 옆으로 같이 늘어나게 해볼 건데요. 아까 이 콘스트레인트가 왼쪽에만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오른쪽에도 빨래 집게를 꽂아서 옆으로 쫙 늘어나게 해줄 거고요. 현재 이 팝업은 위에 달려있는 팝업이 아니라 아래에 달려있는 팝업이기 때문에 탑이 아닌 바텀으로 선택을 해주고 이 가이 프레임을 늘려서 키워주면 됩니다. 이때 프레임을 늘릴 때 로고의 크기도 키우길 원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친구의 콘스트레인트 값을 보니까 오토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변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 로고를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에 필에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각형을 이미지로 꽉 채우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커스텀 탭에서 상태값이 나오는데 현재는 필, 즉 내가 네모가 어떻든 나를 희생해서 나를 키워서라도 이 네모를 채우겠다라는 필로 되어 있어요. 이 필을 fit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프레임을 늘렸을 때 이 안에 있는 로고의 크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알림 수신 동이 늘렸을 때 반응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콘스트레인트를 옆쪽에다가 꽂아주고 얘는 굳이 위아래 붙어있지 않고 중앙에 있어도 되는 친구입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늘어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레프트 앤 라이트 그리고 센터 이렇게 변경을 해준 다음 늘려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팝업 창이 늘어났을 때 텍스트 길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텍스트 길이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컴포넌트를 만들 때 여기에 리사이징 값을 다 지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람 설정, 이 화면 역시 오른쪽 그리고 중심에 빨래 집게를 꽂아주고 늘렸을 때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구독 화면 역시 늘렸을 때 변하진 않는데요. 안에 있는 카드들이 각각의 같은 간격을 가진 동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화를 씌워줄 거예요. Shift A로 씌워주고 양옆에 패딩 값을 갖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옵션 눌러서 20, 21인데 저는 우선 2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옆에 패딩 값 20으로 맞추고 프레임에 맞게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카드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콘스트레인 값은 왼쪽과 오른쪽 모두 빨래집기로 잡아야 하고 상단에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단에 텍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중심에다가 꽂아준 다음 프레임을 늘려보면 이렇게 반응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좋아요 프레임에도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도 넣고 반응형도 넣고 해서 에셋을 활용해 잘 만들었는데 이게 잘 연결이 되었나 궁금하잖아요. 즉 디자인 시스템이 잘 연동이 되었나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직접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컴포넌트가 있는 디자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돌아가기 버튼의 색을 커스텀으로 파란색으로 바꿔봤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보면 파란색 원이 하나가 그려져 있고 여기서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퍼블리시를 해주고 내가 바꾼 거, 긴 버튼 중 저 돌아가기 버튼 수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긴 버튼이 수정됨으로써 하단 팝업도 수정이 되었다. 이 메시지 본 다음에 퍼블리시를 해보면 디자인 시스템 연결해 왔을 때 변화는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 여기서 변경된 요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에 아이콘이 있어요. 야, 너가 연결한 디자인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었어. 너도 빨리 OK를 눌러. 그럼 내가 변화시켜줄게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각각 업데이트를 할 건지 물어보는데 전체를 다 업데이트하고 싶다, 전체를 다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업데이트 올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기 버튼의 색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팝업의 색까지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알 수 있죠. 아,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자료들과 내가 디자인한 파일 속 에셋들과 잘 연결이 됐구나. 앞으로 컴포넌트는 디자인 시스템 내에서 바꾸거나 수정을 하면 이 디자인 파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연결을 하고 에셋을 활용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또 거기서 반응형에 맞게 콘스트레인트와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스플래시라는 플러그인도 함께 알아봤어요. 이렇게 되면 제 영상 중에 스타일, 컴포넌트 베리언트, 그리고 마지막에 디자인 시스템 연결까지 끝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심화된 피그마의 새로운 기능,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